슈퍼세계 김용필입니다. 네, 그 5월 달에 들어서는 뭐 하루 걸러서 이렇게 비가 자주 내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벽부터 또 이렇게 비가 내리는 거 있는데요. 네, 오늘은 5월 25일 화요일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코로나19로 이 출국을 못하고 있는 분들, 이 출국 유예를 받고 계시죠. 또 출국 유예를 받고 있으면서 역시 또 좀 출국 비용이 너무 부담이 되기 때문에 또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이 출국을 또 재연장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근데 지금 출국관리사무소에서 잘 이 출국 연장을 해주지 않으려고 해요. 뭐 이런저런 사유를 대더라도 거의 해주지 않습니다. 거의 뭐랄까요, 이 강하게, 그러니까 어려움을 호소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 출국관리사무소 앞에서 이 시위를 하거나 이 바닥에 누울 정도로 그렇게 버티지 않으면은 뭐 좀처럼 이렇게 해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해주고 나서도 출입국관리사무소, 특히 이 부산 출입국관리사무소인 것 같아요. 저한테 접수된 사례는요. 이 출국 명령과 같은, 그러니까 뭐죠? 그 서류 이름이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 불허 결정 통지서를 또 이렇게 함께 보내는 그런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어서, 자, 이거는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그와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오늘 저하고도 뭐 여러 차례 카톡으로 주고받다가 저도 좀 더 구체적인 상황을 직접 한번 들어보고 싶다 그래서 전화로 통화를 했는데요. 부산에서 사시는 분입니다. 이분은 중국 심양 출신 여성분입니다. 제가 볼 때는 한 40대 한 중반 정도 되는 여성분이신데요. 중국 국적이시면서 영주 자격으로 체류하고 계신 분입니다. 이분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17년 전에 한국의 대학에 이제는 유학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유학생 시절에 한국인 남편, 현재 한국인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둘까지 낳아서 기르고 있습니다. 키우고 있죠. 그래서 큰 아이는 초등학교 3학년, 그리고 둘째 아이는 올해 3월에 초등학교 1학년으로 입학을 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뭐 둘 다 한국 국적 아이죠. 한국에서 출생을 했으니까요, 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문화 가정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요, 중국의 이 친정 부모님이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1년 전에 한국에 들어오셨습니다. 그전에도 또 여러 차례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렇게 아이들도 필요할 때는 돌보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분은 남편과 함께 뭐 중국에서 컴퓨터 부품들을 수입해서 들여와서 그걸 아마 조립해서 판매하는 이 컴퓨터 관련 이런 개인 사업을 하신 걸로 알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코로나19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좀 사업이 좀 어려운 상황이어서 뭐 지난해에는 뭐 집까지 팔아가지고 이 전 월세로 돌리고 또 아이가 또 둘씩이나 되니까요, 생활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 부부가 이제 맞벌이를 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좀 한국에 오셔가지고 아이를 또 대신해서 이렇게 돌보는 그런 일을 하셨던 거죠. 근데 이 둘째 아이가 올해 3월 달에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을 하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 친정 부모님들, 그러니까
이 F1로 체류하고 있는데요. 더 이상 체류 연장을 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뭐 규정상으로는 이렇게 영주 자격에 있는 이 부모, 그러니까 외국인 부모는 이렇게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있는 이런 이렇게 체류 기간 F1으로 있지만은 초등학교 이상 진학을 하게 되면은 더 이상 이 체류 연장을 해주지 않고 있죠. 아마 좀 그런 일례로 해서 올해 3월까지는 F1으로 있다가 그 이후부터는 더 이상 연장이 되지 않고 있어서 F1 외국인 등록증을 반납을 한 상태에서 출국 유예를 이렇게 해서 겨우 한 2달 정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5월달까지 받게 되었는데요. 그래도 아무래도 지금 여러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 또 부모님의 도움, 그러니까 아이들을 계속 좀 돌봐줘야 되는 그런 도움도 필요한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이분들이 중국으로 출국을 하게 되면 부모님이니까요, 비행료만, 출국 비행료만 해도 100만원 정도가 들어가고, 그리고 또 격리를 생활을 하게 되면은 두 분이 하다 보니까 총 비용이 한 5,600만원 정도는 들어야만이 이 출국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이거를 되어야만이 출국을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도저히 이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좀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좀 한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연장을 해달라. 그러니까 출국 이후에 연장을 해달라. 뭐 이렇게 통사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인 남편도 또 가서 통사정도 하고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겨우 뭐 7월 초까지 뭐 기간 연장 겸 이렇게 받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요 이런 통지서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 불허 결정 통지서를 받은 것입니다. 이거는 거의 보니까요 뭐 이 출국 명령과 같은 통지서입니다. 이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 불허 사유, 뭐 코로나19로 부득이한 사유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출국 기간 뭐 2022년 7월 며칠까지 이렇게 출국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귀하께서 신청한 출입국 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른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허가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두 번째, 기한은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온라인 행정심판, 또 행정소송을 청구할 때는 전자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네, 거의 뭐 출국 명령과 같은 그런 통지서죠.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는 체류 연장을 해줄 수 없다. 이 기간에 꼭 출국하라. 여기에 이의가 있다고 하면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이의를 제기하라. 뭐 이런 통지서입니다. 그래서 이 부산에서 사시는 이분 참 이 통지서를 받아본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뭐 제가 잠시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한국으로 17년 전에 유학으로 와서 줄곧 지금 17년 동안 한국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학생활 기간에 한국인 현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10여 년 전 됐겠죠. 뭐 벌써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뭐 한국 국적에 어떻게 보면 국민을 돌보고 있는 아이를 이렇게 10년 넘게 하고 있는 이 영주 자격을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뭐 중국의 여성이겠죠. 그래서 좀 여러가지 상황이 어렵고 아이들도 돌봐줄 부모의 또 도움도 필요해서 오셨는데, 근데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출국 비용이 뭐 5,600만원씩 이렇게 또 들어가야 되는 상황에서 지금 당장 출국하기가 어려우니까 좀 사정을 봐달라 했는데, 뭐 들어주기는 한 것 같지만은 결국은 그의 우편으로 날라온 이런 통지서였다는 것입니다. 네, 참
너무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제목에다가 이 부산 출입국 너무하네요. 코로나19 상황인데 이런 출국 명령이라뇨 하고 이렇게 제목을 제가 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뭐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분과 같은 이런 유사한 사례에 접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적극적으로 저희 동포세계 신문으로 제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희 뭐 카카오톡이나 이메일로 이렇게 좀 여러분들의 구체적인 사연을 이렇게 좀 굳이 철자법이 좀 틀리다 하더라도 내용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을 이렇게 좀 작성을 해 주셔서 이렇게 좀 보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좀 더 우리가 제가 수집을 해서 좀 더 강력하게 좀 요청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앞서서도 출국 유예를 받고 이렇게 국가 기술 자격증을 취득을 했지만은 재동포 체류 자격으로 변경을 해주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좀 탄원서를 법무부 장관 앞으로 보내고자 이렇게 탄원서를 좀 접수를 하기도 했었고요. 그 이후에 또 이렇게 출국 유예를 받았는데 더 이상 출국 연장을 해주지 않는다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의 어떤 그런 사연들을 좀 총 취합을 해가지고 이 법무부 출입국 쪽에 그러니까 진정서 내지 정책 제안서로 이렇게 작성을 해가지고 문건을 작성을 해가지고 제출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 답변을 저한테 법무부 출입국 담당 정책 담당관이 보내줬죠. 이메일로. 그게 이제 5월 13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와 관련돼서 이렇게 방송으로 또 상세하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그 답변서 내용 중에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첫 번째 항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출국 기한 유예 조치와 관련된 이 첫 번째 항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 미성년 자녀의 재학, 또 중증 질환, 또 임신, 출산 등 사실상 출국이 곤란하다고 생각될 수 있는 그런 사유가 되겠죠. 이런 경우는 예외적인 상황이 이렇게 발생한 경우에는 일선 출입국 사무소 기관에서 신청을 해서 검토를 하고 그리고 본부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서 예외적으로 이 출국 유예 기간 연장을 허가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요, 쉽게 말해서 충분히 출국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 있다라는 것을 입증을 해서 내보이면은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이런 출국 기간을 연장을 해줄 수 있다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제보도 받고 이 탄원서도 받고 여러 가지 좀 문제 제기도 좀 강력하게 같이 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이 당사자들이 지레 지쳐서 그런지요. 에이 그냥 출국하고 말 테다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냥 자포자기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자포자기를 한다는 거는 결국 불법 체류를 하거나 아니면은 좀 뭐랄까요, 에이 더 이상 이 한국에 있기 싫다 하면서 이런 악감정을 갖고 그냥 좀 빚을 내서 이 출국을 하는 그런 상황이겠죠. 저는 이 둘 다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이렇게 문제가 이다 싶으면은 문제 제기를 했으면은 끝까지 그거를 해결할 수 있을 때까지 밀고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많이 답답할 겁니다. 이 법무부 출입국 업무 정말 이 코로나19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이 출국을 강요하는 정책을 펼치느냐 이렇게 답답해 하실 겁니다. 근데 앞서 말했지만 이 법무부 출입국에서도 계속 민원들이 많이 들어온다고 그래요. 그렇게 하면서 그러나
이 비행기는 중국에 가는 비행기는 계속 뜨고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출국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계속 한국에 남아서 이 불법적으로 어떤 경제 활동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의심을 사고 있고 그런 이유로 해서 아마 점점 더 이렇게 법무부 출입국이 이런 출국 유예를 악용을 한다고 그럴까요? 이걸 이용을 해서 출국하지 않고 계속 국내에 남아 있으려고 하는 출국을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아 있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좀 더 이렇게 더 까다롭게 나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읽면은 또 이해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 중국 동포나 이렇게 또 외국인 분들 저한테 이 출입국과 관련된 여러 가지 도움의 요청도 오는 그런 제보도 해주시고 하지만은 사실 실제적으로 이게 국민 여론적으로 또 이렇게 그렇게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이 출입국 업무가 대부분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한국 국민들의 어떤 그 이해를 구하거나 여론을 형성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출입국 업무가 어떻게 보면 이 출입국 공무원들의 그런 생각에 의해서 어떤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당사자가 아주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나서지 않으면은 그렇게 좀처럼 쉽게 그 문제 해결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대해서 지속적으로 목소리 내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그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포자기하지 마시고 정말 내가 이걸 해결을 해야겠다. 정말 나는 정말 도저히 갈 수가 없다. 정말 어려운 상황이다. 이건 너무하다. 인도적으로도 너무하다. 하고 이렇게 강력하게 따져 물어야 이렇게 해결을 될 수 있고, 또 내가 볼 때는 먼저 경험하신 분들이 그렇게 나가야 또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 혜택을 볼 수 있다.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사회적으로 필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적극적으로 나가주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서 이 부산에 사시는 분, 저하고 이 통화까지 하셨던 분들, 이 사례와 같이 그렇게 유사한 경험, 그런 사례에 있으신 분들 좀 저한테도 제보를 해 주십사 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정말 이 코로나19가요, 지금 한국에서는 어제도 보니까 한 500명대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나아질 거라고는 보고는 있지만은, 그래도 올해 말까지는 계속 이렇게 이런 상황이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가운데 중국 같은 경우는 더욱 이렇게 자가용 격리도 생활도 아주 더 엄격하게 하고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때에 한국의 이 출입국 이런 쪽에서 오히려 국내 체류하고 있는 동포 또 외국인들을 더 이렇게 좀 보호한다, 이런 때 좀 어려울 때 보호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호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하면은 결국은 정말 그 인심이 한국 출입국 이거 하면서 이렇게 다 세울 그런 인정을 받게 되는 그런 행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 힘들고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지만은 이거를 힘을 모아서 정말 우리가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어떤 초송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다시 한번 갖게 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저에게 제보를 해 주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주신 이 부산에 살고 계시는 우리 영주 자격을 갖고 있고 두 아이를 또 열심히 키우고 계시는 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또 여러분들의 또 많은 관심과 또 시청을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포세계신문의
대표 김용필이었습니다.